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재구와 알 속에서 태어난 진리. 박혁거세의 전설, 원효의 진리로 풀다. 오릉의 숲은 고요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햇살이 조각조각 흘러들었고 고분들은 이끼를 두른 채 천년의 시간을 품은 듯 했다. 지은은 이곳을 찾을 때마다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릉에 올 때마다 자신이 정말로 이 고분에 잠든 왕의 후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숲에 서면 뭔가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박지은은 붉은 가이드북을 들고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다. 한 사람은 영국 런던에서 온 노년의 인류학자 제러미 카세.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그는 평생 세계 각지의 신화와 전설을 연구해 온 석학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중년의 기품 있는 여인 스텔라 모튼. 옥스퍼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깊고 총명했다. 여기가 바로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과 그의 후손들이 잠든 자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하얀 말이 내려와 숲속에 큰 알을 두고 갔다고 하지요.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제러미가 고분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원전 57년이라고 하니 로마 제국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와 비슷하군요. 하지만 서구의 건국 신화와는 참으로 다른 이야기네요. 그녀가 설명을 이어가자 스텔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가이드님도 박씨 성이시죠? 그렇다면 박혁거세 왕과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족보로는 박혁거세의 63세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이곳에 많은 박씨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스텔라의 눈이 반짝였다. 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후손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제러미도 관심을 보이며 안경 너머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나도 궁금합니다. 서구의 신화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은은 두 사람을 고분 앞 평평한 바위에 앉히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지 신화가 아니라 진리의 한 방식으로 풀어낸 박혁거세의 전설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스텔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분의 가르침인가요? 원효라는 분이에요. 신라시대의 고승인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그분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러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게 되었거든요. 지은은 마음을 정리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 옛날 이곳 나정숲의 하늘에서 하얀 말이 내려와 한 개의 커다란 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알이 갈라지며 태어난 아이가 바로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가 되죠. 하지만 원효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말도 알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온 상징이라는 겁니다. 제러미가 고개를 갸웃하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얀 말은 순수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더러워지지 않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의도 말이에요.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고 알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천문,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통로예요. 스텔라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다는 건 기존의 자아를 깨고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는 상징인가요? 정확해요.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이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감춰진 알을 깨트리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습관, 편견, 사회적 기대, 두려움. 그런 껍질들 속에서 말이죠. 제러미가 깊이 있게 물었다. 그렇다면 박혁거세는 실제로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신라인들의 자기 혁명을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신라 사람들은 외부의 권위나 혈통보다 내면에서 깨어나는 빛을 왕으로 세운 민족이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였죠. 지은은 잠시 불국사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원효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알에서 깨어난 뒤 혁거새는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 위의 사람들을 향해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실천, 즉 원효 스님이 몸소 보여준 거리를 걷는 부처의 삶과 이어지죠. 스텔라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숨을 들이쉬었다. 신화가 단지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건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고 영적 진리를 담은 거울이군요. 맞아요. 지은은 계속 설명했다. 원효 스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을 깨고 나온 새는 하늘을 날지만 진정한 새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다른 알들이 깨어나는 것을 돕는다고요. 제러미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박혁거새가 왕이 된 것도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정한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죠. 원효 스님의 표현으로는 일체 중생을 위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해석을 들려주었다. 진리는 늘 알 속에 숨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알을 그냥 보석으로 여기고 장식으로만 간직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알을 깨트릴 용기를 가집니다. 깨트리는 순간은 아프고 두렵지만 그 후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춘 뒤 원효의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원효 스님은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내라. 제러미가 조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간다는 게 퇴행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원효 스님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다시 중생들 속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각자의 알을 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예요. 스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절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했죠. 스텔라가 깊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각성을 돕는다는 의미인가요? 맞아요. 계속해서 자기 안에 새로운 진리와 마주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게 신화와 불법의 만남이고 이곳 오릉이 전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은은 고분들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사실 이 5개의 고분도 상징적이에요. 5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방향, 즉 온 세상을 품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요. 박혁거새의 후손들도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2 사람은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으로 전해지는 신화 해석은 처음이었다. 스텔라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이상해요. 당신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감화시키는 거죠. 제러미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신화를 연구해왔지만 오늘만큼 신화가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신화의 부활이군요.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원효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경전은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 속에 있다고요. 신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고 오릉의 뒷산 봉우리는 마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거대한 알껍질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는 2000년의 역사와 무수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잠들어 있었다.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동양의 종교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네요. 살아있는 지혜를. 저도 그래요. 제러미가 동조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왔는데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가는군요. 지은은 2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원효에게서 받은 가르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구나. 국경도 언어도 시대도 넘어서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오릉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3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고대 신화가 현대적 지혜로 재탄생하는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런던에서 온 두 인류학자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신화 속에서 가장 젊고 생생한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지은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각성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